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며 코스피에선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황을 분석해드릴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를 운영하고 계신 김광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폭락 중에 있는데요. 좀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뭐 세 가지 요인이 겹쳐서 동시에 어떤 주가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감인 겁니다. 첫 네. 번째는. 두 번째는 엔퀘리 엔퀘리 트레이드가 그동안 일어났었는데, 네.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가 낮았고 마이너스였었고 미국의 금리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일본 돈을 가지고 미국에 이동시키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현상이 있었다가 7월 말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두 번째 있었고, 그래서 0.25%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자 하는 움직임, 그것이 이제 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엔화의 흐름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세 번째는 요약을 해본다면 중동 불안의 확산이죠.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했던 일인데 중동 불안이 확산되면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물가를 다시 자극합니다. 그러면 현상이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감은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물가는 물가대로 안 잡히게 되면 금리 인하도 쉽지 않고 경기는 경기대로 어려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공포감이 집중되면서 지금 예를 들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구조적으로 나타난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그리고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할 만큼 급등한 상황도 아니에요. 미국 경기 침체의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일컬 수 있는 몇몇 지표들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실제 미국 경제가 침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통 특정 지을 때 선행적이다, 심리 지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선행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꺾이고 나서 그러고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세 가지 요소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예견된 것으로 보였나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견된 경기 침체죠. 그 제가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고, 그 23년 경제 전망서를 이제 리세션이라고 앞에 이름을 붙였고, 네. 24년 경제 전망서의 이름을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으로 했었고, 그 책 내용에 있는 그 주요 목차 중에 트렌드 중에 어 이야기했던 것이 용인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에요. 네. 많이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때와는 다릅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이때랑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당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성장을 했었던 그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IMF가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도 자체적으로 SEP를 발표하는데,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역시 2% 중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미국의 GDP 성장률의 흐름을 봐도 24년 상반기가 1.4%, 1분기가 1.4%, 2분기가 2.8%, 물론 속보치지만 이런 값의 흐름이 마이너스 역성장하거나 제로 상정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지금 4.1%를 초과해서
4.3%까지 기록했는데 뭐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공포감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실업률이 4%대면 미국의 고용 상황을 놓고 판단했을 때 완전 고용에 해당되거든요. 심지어 파월 그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때 굉장히 섬뜩한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굉장히 그 악플을 많이 받을 법한 어, 표현인데 네. 그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하는 현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용인된 수준의 유인한 수준의 그 정도의 경기 침체, 경미한 경기 침체, 이른바 제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 혹은 이제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경기 침체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실 만한 경제 위기나 하드 랜딩과 같은 엄청난 경제 위기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 경기 침체의 정의가 그 나라마다 이 잠재 성장률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이에요. 그 2% 수준을 소폭 밑돌 만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양상으로 현재 큰 그림에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은 여러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 과잉 어떤 공포감, 공포 의식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금융권이나 시장의 편에 서서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적인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전혀 어, 그런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 때랑 비교할 만한 그런 시점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할 것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감과 함께 여러 인사들이 했던 액션이나 여러 어떤 스피치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 이런 것에 유독 그 경기 침체 맞아 그 공포감에 동조될 만한 사인들을 더 수집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예를 들면 어 뭐 워런 버핏이 애플 뭐 주식을 이만큼 정리하지 않았느냐, 네네.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한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샴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 네. 실업률이 어, 급격히 상승해서 최근 1년 동안 최저치에 해당하는 실업률보다 최근 실업률이 0.5% 포인트 어, 그 상단에 있으면 그것을 초과하면 그건 경기 침체의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페드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네. 이 학자의 말도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있다 이런 표현들 전 뉴욕 연준은행 총재의 발언도 지금 당장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최근의 인사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경향은 있어 보이십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의 어떤 양상을 놓고 봤을 때 성장률로 봤을 때 24년 성장률을 대략 한 2.5%, 23년에도 2.5%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 높게 미국 경제치고는 높게 성장한 해였는데 23년이 근데 그때에 이어서 2.5%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 이렇게 5.5%로 금리 인상한 나라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등장할 만큼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한 편에 해당되고요. 다만 이 실업률이 높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4.1, 4.3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더 위로 올라가는 양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실업률 목표치 자체가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안정 목표치와 고용 안정 목표치 두 가지 목표인데 그 목표치 자체가 4%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목표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제는 생물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연준이 9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해왔고, 네. 그러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선순환을 유도하는 거죠.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다시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지금까지의 행보랑, 이제 앞으로는 물가는 다 잡혀가니 고용 침체 더 진전되지 않도록, 경기 침체 더 진전되지 않도록 5.5%라는 기준금리에서 이제 한 발 한 발 내려올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속에서 다시 또 경제가 이 활력을 갖는 경제 활동 자체가 다시 늘어나니까, 기업의 투자나 가계 소비나 이런 경제 활동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9월 정도 혹은 그것보다 선행해서, 그런 양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소프트한 경기 침체의 모습인 것이지 이게 하드 랜딩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좀 패닉에 빠진 상황인데 이런 네. 상황을 조금 일시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저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금의 5.5% 미국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제약적이다라는 판단은 제가 얼마 전부터 했습니다. 그 기점을 보면 한 6, 7월 정도부터는 이제 5.5%보다는 5.25나 5% 정도의 기준금리가 어울리는 그런 경제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이런 영향이 덜 있었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9월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물가는 2% 목표 물가 수준에 안착될 것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경기는 이제 반대로 안 좋게 꺾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시점으로부터 얼마를 앞두고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공포감인 것이지, 진짜 경기 침체의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러면 이제 8월 한 달과 약 한 8월 한 달과 더해서 한 10일 정도, 요 정도 약 4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은 여전히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고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안정화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의 징후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돼. 예를 들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진다든가, 제조업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경기 침체 더 드리워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을 더 갖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정받겠죠. 그러니까 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숙제가 물가였어요. 물가가 숙제였으니까 경기가 안 좋다, 고용이 안 좋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환호했었어요. 소위 bad is good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었죠. 네.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안 좋아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야 물가가 잡히고, 그래야 금리를 인하할 테니 기승전 금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24년 하반기부터는 관점이 바뀌죠.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피벗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물가가 초점이 아니라 고용이 초점이 되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환점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게 말 그대로 하드랜딩으로 전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9월 FOMC 회의를 앞에 두고 어떤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뭐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치를 밑돌거나 전월치나 기존 실적치보다 안 좋게 나오거나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이런 느낌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징후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면 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나 뭐 주목해야 할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근데 미국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그게 더 꺾인다든가 또 소매 판매액이 꺾인다든가 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는가 여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동 불안이 확전되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만약에 치솟게 되면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물가는 물가대로 높으니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도 놓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를 알려주는 어떤 지표들, 또 물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들, 그런 지표들이 어떤 사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게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조금 FMC 회의 이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더 주의를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오늘 증시 하락에서 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아마 일본 증시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증시 하락이 가장 컸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본이 어쨌든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금리 인상이거든요. 일본은 금리를 정상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다시 꼬꾸라질까 봐 또 다시 디플레이션 현상 나올까 봐 금리를 도저히 인상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네. 우에다 총재가 어쨌든 금리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서 목표는 한 0.5%나 0.6%요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그것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뒷받침됐을 때의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너무 너무 급하게 너무 선제적으로 경기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봐가면서 너무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시장에 많이 돌았고요. 네. 두 번째는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인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를 이제 청산하자 일본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좁혀지니 일본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조금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기준금리가 0.25%고 미국 기준금리가 5.5%니까 5% 이상의 금리 차가 나요, 여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지금 순 매도 포지션이 조금 주춤해지는 것인데 순 매수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공포감인 거죠. 공포감.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실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으로 실제 일본 경제가 경기 침체의 현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올해 일본 경제가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본 경제치고는 그동안 매해 1% 성장 요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놀랄 만한 경기 침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미국 주가 하락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이고 좀 과잉 공포감도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10월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저는 9월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 의견은 아마 신사임당에 출연했을 때도 24년 경제전망서를 냈을 때 작년 10월이죠. 네. 그때도 24년 하반기 끝자락에 많으면 두 차례
아마도 한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미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 선제적으로 8월에 금리 인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금리 인하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금리를 먼저 인하했다가 야기될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값이 다시 더 폭등한다든가, 아니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히 유출된다든가, 외환 건전성이 취약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나타난다면, 그게 이제 통화 당국의 책임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통화 당국의 뭐 우리 한국은행 총재나 그 기관의 금통위 위원들은 어 그런 문제를 안고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은 후행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종전보다는 종전보다는 한국은행의 8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보다는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8월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11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진 않고, 종전에 비하면 8월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9월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해봐야 얼마 차이를 안 두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금통위 위원들의 마음을 자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은 10월이고, 한국의 10월이고, 다만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 여태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예. 경일남 TV의 김광석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예. 오늘 이제 녹음한 이 음성이 그대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경제 현안이 워낙에 많아서 사이드카도 뭐 4년 5개월 만에 발동했으니까, 이래서 오늘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운전 중에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소리가 주변에 이렇게 났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 컨텐츠 자체는 여러분들이 경기 판단하시는데 좋은 참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